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한국 현대사 19번째 시간 인문교양 분야로요. 좌파는 왜 역사 왜곡에 저렇게 집착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즘 건국 전쟁이나 박정희 영화 뮤지컬 등이 성행을 하니까 좌파들이 참으로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역사 지우기에 앞장서고, 또 좌파들이 정권을 잡지 않아도 5.18, 4.3 등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좌파들의 부정. 자, 존재감이 없는 윤보선 대통령에 대해서 좌파들이 언급한 걸 봤습니까? 자, 그들은 민주당 출신 정권이 잠깐 4.19 혁명으로 들어왔을 때 한 1년 정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에 벌어졌던 혼란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보면 삼식이 삼촌이라는 디즈니 플러스에서 했던 그 드라마는 아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산업화 정책을 마치 민주당의 이 진보적 정치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인 양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그런 걸 갖다가 추진하려고 했다는 이야기 어디에서도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일종의 드라마를 통한 이 우파의 업적에 대한 폄훼, 또 좌파의 가공의 역사를 이렇게 창조하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임정부터 시작해서 4.3 여순 반란 사건, 6.25, 그리고 그 와중에 있었던 양민학살, 이승만, 박정희, 5.18, 박근혜 탄핵, 윤석열 탄핵 추진, 그리고 세월호, 이 모든 부분에 좌파들의 지금 역사 왜곡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왜 4.3 기념일을 그렇게 누가 왔는지를 따지고 좌파들이 다 죄다 몰려가느냐.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4.3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재감이 없었고, 일종의 대한민국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공산당이, 정확하게 말하면 남노당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그 진압 과정에서 좀 과격한 진압으로 일부 양민도 죽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걸 미화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상황은 되지 못했어요. 어느 순간에 이제 4.3이 국가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5.18만 해도 저들은 성역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5.18에 대해서 엄청난 성역을 화해서 5.18이 당시 공수부대의 잔혹한 진입에 대한 광주 시민들의 저항이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정리를 하면 될 문제를, 그걸 넘어서서 헬기 기총소사 아직도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됐잖아요. 뿐만 아니라 5.18 유공자, 아니 5.18을 수고해서 만들어냈으면 5.18만 광주만 수고했습니까? 부마 항쟁 때 보면 마산하고 부산에서도 집회를 하고 희생을 치렀죠. 그런데 부산과 마산의 희생은 마치 별것 아니고 5.18만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지금 남아있어요. 이것도 좀 웃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부분은요, 그 자체로서 족한 것이지, 그 대가로 그 유족들이나 관련자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포창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대입 특례 입학까지 하고 돈을 받고 각종 지원금을 받는, 그리고 공법 단체화 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논란까지도 5.18 폄훼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자, 4.3에 이어서 이제 여순 반란까지도 양민 학살을 따지면서 그것을 또 다른 4.3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방송들의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제주 4.3 폭동을 진압하러 가는 군부대 일부의 남노당들이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고, 그 진압 과정에서 좌익계 사람들 일부가 죽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마치 의미 있는 일로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왜 저렇게 왜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보수 우파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부정하려는 좌파의 의도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4.3이나 여순 반란 사건, 이런 6.25가 일어나던 그 시대는요, 지금부터 74년
뭐 한 8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한민국이고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던 시기가 아니었지요. 자, 유럽에서도 그 이후의 시기에 벌어진 수많은 이 학살들이나 희생이 있었어요. 스페인 같은 나라도 끊임없이 프랑코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는 부분에서 학살이 있었고, 이 포르투갈에서도 사회주의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학살 등이 있었고, 그리스도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그런 희생이 있었고, 터키도 마찬가지고요. 자, 유럽 곳곳에 과거에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동구권에서는 소련의 위성국화에 반대해서 체코나 헝가리 반공 의거가 강제적으로 소련군의 탱크에 의해서 진압되면서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그래서 당시 사회주의 연대 속에서도 수많은 양민 학살들이 소비에트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월남전 와중에도 월맹과 월남 정부 쌍방에 의해서 수많은 양민 학살이 있었죠. 그뿐만 아니라 남미에서는 아르헨티나 군부 독재의 학살부터 시작해서 칠레 피네체트 정권의 학살, 나라마다 그런 게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가 일정하게 발전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에서 후진적인 국가에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고, 프랑스도 프랑스 혁명 이후에 거의 피해의 역사를 쌍방이 흘리고 거의 매일 콩코드 광장에 단두대에서 수천 명의 목을 잘란 이후에 프랑스 역사가 조금씩 진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가 없던 한국에서 당시 해방 직후에 여러 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북한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학살하고 북한 김정은이 3대 세습이 이루어졌습니까? 왜 그런 부분은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좌파들이 지금 임시정부를 강조하는 것, 그러면서 김구 선생을 띄우는 것은 이승만이 1948년에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수립한 것은 북한과의 통일을 반대하고 독재자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의 업적을 완전히 송두리째 폄하시키기 위하는 거예요.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하고 남한만의 국가를 먼저 출범시킨 이승만의 결정이 잘못된 거다. 시작부터 이승만은 정통성이 없었고 친미주의자로 미국의 앞잡이에 불과했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완벽한 소련의 앞잡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좌파가 북한의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이승만을 폄하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을 폄하하기 위해서 김구 임시정부를 띄우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임시정부가 팝을 싸움으로 나를 세웠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의 장개석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받아 먹으려고 서로 싸우기도 했고, 별로 한 것은 없이 가끔 가다가 일제에 대한 공격, 테러 등은 이제 실적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임시정부가 우리가 일제하에서 식민지 지배에 항의해서 싸운 흔적을 남겼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만, 당시 임시정부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올라간다? 거기에 사회주의자도 있고 무정부주의자도 있고 공산주의자도 있는데 그걸 대한민국의 정통성으로 보기는 어렵죠. 자, 정통성을 주장하려면 국가의 요건인 국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정부를 띄우는 것은 결국은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승계하지 못하고 배제되다시피 한 이승만이가 독자적으로 미국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을 출범시켰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 당시 농지개혁도 그렇습니다.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앉히는 부분에서 그 이승만의 결정이죠. 조봉암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농지개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승만 정부에서 유교가 나던 해에 농지개혁을 해서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했어요. 당시 우리 할아버지도 사천의 지주 중에 한 명이었는데 땅을 다 뺏기고 채권 정서만 받았다가 나중에 휴지 조각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는 아주 가난하게 돌아가셨어요. 자, 그걸 보면 대한민국의 농지개혁이 6.25 전에 성공적으로 실시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조봉암 한 사람의 업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6.25도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6.25에 대해서 북한을 별로 비난하지 않아요.